정도 강력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11월 24일 부산 경남 경마예상 출발하겠습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초반 안쪽이면 네, 부산경마자 이경주입니다. 이건 막 골든나이트예요. 주인공 기수가 정성을 들여놨고 발전까지 하면서 가능한 풀이었기 때문에 좀 부셨었다고. 정말 돈인마이 상태는 좋아요. 2번 넣고 7번, 8번. 결승선 통과하고 7번 돈인마이 레츠런파크 부경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6번 트리니티는 좋아요. 발픽이 이차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 가지가 있기 때문에 6번 트리니티 출발까지. 7번 비룡의 후에는 턴행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정말 잘 만들었고 나왔는데 6번, 7번. 가장 앞서고 그 뒤로 6번 트리니티 3번. 월말이에요. 뭐 눈 딱 감으면 진짜 1년, 눈 딱 감으면 한 달, 뭐 이렇게 가네요. 벌써 이제 12월 달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빠르네요.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추워지겠죠. 갑작스러운 계절의 변화 때문에 못 뛰었던 말들도 선전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경마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부는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마피들이 선전하는 걸 보면서 답이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UFO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경마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치 않은 뭐 마필의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경마에 더 열광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마피들이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변에 연속의 꼬리를 좀 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이게 성격인 것 같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난 경마를 못해. 그게 성격인 것 같습니다. 맨날 꼬박꼬박 진짜 밤새고,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습니다. 제가 경마 공부하는 것처럼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 갔다 하버드. 진짜. 근데 이게 참 공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변수에 대해서도 뭐 대비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고요. 얼마 경마가 시작되는 경주고요. 자,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가 한대건의 오늘 금요일 경마의 승부처입니다. 4, 5, 7열. 10경주가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강조리 1300m 12마리 마필이 주저했는데 그냥 딱 피니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바로 요 영광의 위너입니다. 데뷔전 입상 한 번 하고 얘는 뭐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3착, 4착, 5착 뭐 맨날 그랬죠.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별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강했죠. 데뷔전 때는 경주의 두레박에게 졌고 그 다음에는 마스터윙, 현남의 강. 그리고 두 번의 경주는 다 대상 경주였어요. 이세마 최강마들을 뽑는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욕심이죠. 권순주 마방의 조교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 좀 먹고 6등급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말이 싹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뭐 욕심 안 내겠어.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이대 봤더니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2살이니까 앞으로도 더 띄워주는 마필들이고요. 대상경주를 포기하고 지금 부리접 대상경주가 있는데 불구하고 일반 경주로 돌려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꾸준하게 뛰어요. 꾸준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꾸준하게 달려를 보이고 아직도 6등급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능력마가 6등급에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욕심을 내볼만 하죠. 우승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편성은 잘 만났고요. 선출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마필이기도 하고 부담량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마필들보다는 사이즈급으로서는 좀 더 위에 있지 않느냐. 영광의 위너 충격감을 인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인정을 하면 지난번에 영희시대였나요? 지난번에 대상경주에서 3차를 이게 꼴 같지 않게 선입권 따라가다가 꼴찌를 하는 바람에
아, 되게 찝찝해. 아니, 대장경주에서는 그렇게 강다툼에서 선전했던 영희시대가 압도적인 인기 1위, 단승식 1.1배였나요? 번성식 1.0배. 그리고 꼴찌라고 잡았으니까. 안 좋으면 쳐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좋을 때도 멀쩡하단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설마 이 마필까지는 그러지 않겠죠. 영광의 위너 기대해 보겠고요. 일본 뭐 화려한 태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외측으로 기대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한데 늦발동이 항상 걸려요. 뭔가 이게 날라오는데 늦발동이죠. 이번에 1번 게이트. 그 1번 게이트니까는 조금 바깥으로 기대는 것이 강가상각이 될 것 같은데 2변 정도? 1번 말편 2변 정도. 아마 백년시대의 지난번에 걸음이 사실 좋았어요. 물론 이제 부산 볼트라든가 뭐 능력이 좀 딸리는 마필들 속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우승이 좀 아쉬웠었죠. 걸음에 대한 뭐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논을 해봐야 될 텐데 편성이 약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 등짝 자체가 하만식이다 보니까 하만식 기수는 페이스 조절이라든가 자리 포지션을 상당히 잘 잡죠. 그래서 4번 게이트 이점이 있어서 지난번 경주 편성은 약했지만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유로설 실현하는 이거 선행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너무 흔들리고요. 하루말 레드 클라우드도 지난번에 편성 약체팀에서 선행권에 가담을 하면서 난 이게 배당판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었나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일날 배당판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마피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력이 살아났으면 그 걸음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에 뛰는 가문의 영광이라든가 최강 스텔스 이렇게 늦추입해서 올라오는 마피들에게 덜미가 잡혔던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솔직히 좋지는 않지만 보통 걸음이 늘고 있는 마피들은 최선의 승부를 다 하기 때문에 임성식 기수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10번만 스마트 댄서도 매번 좀 아쉬워요. 조금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에는 김도현 기수 해결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최선의 승부는 다를 것 같고요. 실무 가문의 영광도 끝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을 이겨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뭐 영광의 인원을 놓고 어떤 나필이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서도 그렇게 팔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나필로 주력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번 스마트 댄서를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넣고 4번, 8번, 10번 물론 시류건마 가문의 영광은 좀 느리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넣고 4번, 8번, 10번 이 안에서 한대건은 1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난 6등급 미세형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뭐 배당판에 인기 1위마로 팔릴 겁니다. 이 실무 하이냐? 이걸 놓고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주행검사 때는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던 게 맞습니다. 선두권에 나서니까는 마필의 걸음이 뭐 제어만 하고 있어서 마필이 끌려는 모습도 보여줬고 탄력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신마들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을 경험해보지 않은 마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얘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 역시 그냥 뭐 충분히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안쪽이 빨라요. 그리고 뭐 대동인원이라든가 3번 톱유로 이러한 나피들의 순발력이 13.5나 13.4를 끊기 때문에 실무 하이냐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외곽에 대해서 선행 볼까? 뭐 치들끼리 짜고 있으면 선행 가죠. 잡아주면 되니까 안에서. 그리고 조교사들끼리 치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야 나 한번 선행 가게 좀 봐줘. 그럼 알아서 그럼 다음에 나도 한번 봐줘. 뭐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잖아. 이깟 상금 한 번 안 본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1번과 3번이 더 빠르다고 봤는데 현장에 갔더니 실무 하이냐가 니들은 껌이 하면서 강력한 선행으로 경주를 압도해버리고 지 혼자 선행으로 뛰고 있으면 뭐가 또 할 말은 없는 거지. 하지만 일단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3번 톱유로라든가 이런 나피들이 빠르기 때문에 2번 어떤 챔프도 빠르고 이게 하이냐가 과연 선행을 하지 못하고 잘 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뭐 근데 뭐 대안은 없으니까 선행 안 가서 못 뛴다고 또 뭐 확정을 질 수는 없잖아요. 주행검사 선행이었으니까 뭐 야 선행 안 가도 되지 않겠어? 그런 정도 여유면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나. 걸음 여유를 보였지만
3번 톱유로는 사실은 무뎌졌어요. 예, 무뎌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고. 근데 압박이 또 그만큼 심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경주 때의 경주력, 실전을 경험해봤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일본 대동인호도 사실 주행검사 모습 보면 막건 못 사요. 하지만 연습 주행을 통해서 걸음이 마필이 변화가 왔고, 그때가 이제 8월달, 9월달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간을 딜레이해서 출전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말이 지금 미쳐있고,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나가면은 왜 말이 안 나오겠어. 9월달에 연습 주행 했으면은 뭐 10월 초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마필도 선행을 가서 연습 주행을 했을 때는 뛰는데 따라가는 전기는 또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매하네. 아무 생각 없는 7번 백두키는 자꾸 이제 외측으로 기대죠. 데뷔전 때에도 외측 기댐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마필이고요. 혹시나 이러한 나필들이 무너지면 올라올까 하고 3번 샤키샤키가 팔리는데 조교 때는 괜찮아. 조교 때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이지만 이게 고질적으로 많이 밀리던데 아직까지는 뭐 어리니까 검증은 안 돼봤지만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크릿 메모리는 이거 뛸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선행을 못 나가면 걸어가는 느낌? 뭐 이런 거라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마피들이 있지만 뭐 실무 하이냐를 녹화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마들 경주고 선행을 못 나갔을 때 이게 변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실전의 경우는 3번 톱유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3번을 놓고 뭐 실무 하이냐 1번 대동인을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7번만 백두킨 뭐 샤키샤키 3번 놓고 4번 7번 7번 이런 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대동인은 왜 9월달에 연습 주행을 하고 이제야 출전을 할까요? 진료 기록도 없던데 신기하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드 출전했고요. 이 경주는 뭐 축이 있죠. 3번마 우주대왕. 주행검사도 워낙에 잘 받았었고, 데뷔전에서도, 뭐, 결국은 뭐, 3마신 정도 깨지기는 했지만, 뭐, 이마필이 못 떴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말이 원체 잘 떴던 경주였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면 검정도 됐고, 뭐, 3번은 눈 감고 뛰어도 왔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우주대왕은 충막감이고요. 후차권에서도 약간 우연히 드러나 있어요. 실무 담양공주가 데뷔 전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걸음에서 졌는데 의외로 강단했었죠.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서 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 안 한다면 이건 막걸리 사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부산 상경주를 보고 나서 에휴 뭐 이것저것 팔려도 3번, 7번 그냥 한 바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배당 뭐 있겠습니까, 이거? 두 배는 나올려나? 3번, 11번, 7번, 3번 단톡 막권 인정을 하시고요. 3번 막권도 애매해. 1번만 라운전에서도 주행검사 모습 보면 별거 없는 마필인 것 같고. 7번 마법의 질주는 늦발동이 걸려요. 늦추입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잘 오면 3차? 이런 되지 않을까. 오히려 12번만 유휘가 주행검사 모습 보면 선임권에 가담도 되고 근성도 있는 모습이라서 삼복 주행 막권을 선정한다면 늦추입하는 마필보다는 데뷔전 치는 시모 유의가 더 낫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3번, 7번, 3번 이 막권 인정하시고 3복 막권에서는 7번마 마법의 질주와 12번마 유휘 이 두 마리의 마필만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상경주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11번 막권은 그냥 뭐 공짜 같아, 공짜.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또 조성권 교수님께서 또 열심히 또 삽질을 해주시니까 나는 개쪽당하고 막권은 실조학되고 맨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선고지만 타면 이렇게 불안하냐 요즘은 신기하네.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를 1600m 하고요. 11마리 아피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부러지는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 없죠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강력한 대가리 마필로 팔릴 수 있는 마필도 없고 강력하게 이 마필은 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마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신있게 달아드렸던 오마 피카 오브 더 선이 입상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쪽팔려갖고 대가리를 쳐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고질적으로 늑발을 하죠. 사실 좀 고착기가 있는 마필인데 하필이면 내가 매번 발주 고착을 할 때는 몇 번 가져가 봤는데 또 고착할 거야 라고 뺐더니 고착도 안 하고 입장을 해버립니다. 와, 나 진짜
아주 개쪽 팔려갖고 진짜 내가 애들 앞에서 나 진짜 할 말이 없네. 재수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피들이 뛰었다 튀었다는데 이것도 분명히 인기만 팔릴 거예요. 개는 빨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왜 쳐 안 가야지 뭐 다음에 우승하고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짓거리를 너무나도 잘하죠. 우리 왕은 원래 늦바라는 말인데 뭐 이러면서 저는 이 마피는 제외를 하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2번마 최강 볼트, 6번마 다이나믹너, 7번마 에이스 빅토리, 뭐 한 마리 더 넣으면 10번마 아델리오로 뭐 이런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을 제외하고 다른 한 마리의 마필이 제가 꽂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될까? 이거 보여준 게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변했던데 말이. 전 이번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현장까지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한번 999를 노려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까지 언뜻 한번 비춰보는데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아니다 이렇게 싶으면 원래의 마필들 안에서 한 대거는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당에 먹을만 해요. 축잘 세우면 이런 게 짭짤합니다. 자, 한 대거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요즘 금요일날 무통장 신청을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통장 입금 안 하시고 있고 물론 내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개판이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세요. 하시면은 뭐 하루 종일 뭐 자주용마까지 다 날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음성 정보 듣든가 뭐 편한 대로 하고. 내가 월문자도 아직 하고 있는데 월문자는 내가 가급적 얘기 안 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갖고 감당이 안 돼. 월문자는. 오경주입니다.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4경주에 이어서 오경주가 연속적인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8번마 배가원 같은 거 팔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참, 이런 안 될 만한 인기권의 마피들이 몇 두가 되게 뛰고 있고 또 될 만한 인기권의 마피들도 절대적으로 과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혼전입니다. 이 경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라 매번 올라오다 말다 그리고 올라올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던 기복형의 마피들만을 잔뜩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모르면 이러한 마피들 공략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자, 한대건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신있게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대건은 붙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오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만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 실무 클래식 매치가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긴 하죠. 데뷔전 때 7만 차이 낙승 1200을 도전해서 그것도 9월 24일 날 대상경부 출전해서 월드선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입상으로 만족. 걸음은 좀 무뎌졌고 대상경주 포기했죠. 대상경주 안 나가고 뭐 일반경주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쉽게 잡힐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월드선과의 경주에서도 그 정도의 선행력의 데뷔전 1200 우승인데 실전을 경험했는데 더 뛰겠지 했는데 이게 의외로 쉽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보니까 1분 14초 때의 기록을 나오는 거예요. 두 경주가 다 잡혔을 때와 잡히지 않았을 때. 이게 진짜 능력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지난번 같은 경주 같은 경우는 월드선이나 이런 능력마들이 있었으니까 잡혔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이 편성은 잡을 게 없잖아. 근데 거리는 100m가 들어갔어요. 1300으로. 그 11번마 클래식 매치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나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1300한테도 버틴다고 보는데 이거 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쌍은 뒤바뀔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어디까지 추론이지. 근데 뛴 걸음이 정말 월등해서 더 이상 여력이 남아서 이게 과연 일반 경주로 온 건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조금 선행 갔는데 1200을 그 끝걸음이 그밖에 안 나와? 보통 잘 뛰는 마피들 보면은 1200 1분 14초 13초 때 뛰죠. 근데 뭐 편성은 원체 약하니까 실무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데 약간 조금 의심은 돼요.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맞이한 이 슈퍼스틸. 이 마피는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근데 뭐 선행을 물 건너갔고 실본 때문에. 근데 뭐 선의권에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끈끈한 근성면으로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좋았다라는 표현보다 나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이 뭐 전부 다 기복형이잖아.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놈보다는 꾸준하게 뛰는 놈이 낫지. 안 그래? 이 뭐 슈퍼스티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팔마 블레스유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꼴찌를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질병도 없고. 또 이 마필 솔직히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예,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하위군에서도 계속 꾸역꾸역 뛰어왔던 마필이고요. 확 지워버릴까 이거. 얘보다는 오마 슈퍼매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오마 슈퍼매직 다음마 달콤한 인생 이런 마필도 괜찮아요. 싶으면 레이디 차트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나 진짜 이 48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과 네 번의 입상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냥 얼레벌레 따라가다가 한 번 취입해갖고 우승하고 입상하고. 와, 정말, 아직도 국산 5등급이네. 정말 신기한 말입니다. 꾸역꾸역 상금 벌고. 심은 날개를 펴라도 지난번에 깜짝 놀랐죠. 갑자기 선행을 나가더니 우측선으로 그냥 버텨요. 에이, 뭐 죽겠지 했는데 안 죽더라고. 선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실몬 클래식 매치와 이번 슈퍼스틸. 이 안쪽에 있는 마필가 이 실몬 마필까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려고 오바질 하다 보면은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 최시대 기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조교는 상당히 빡빡 갈아놨는데 과연 따라가는 것에 검증이 안 돼 있는 날개를 펴라. 제대로 한번 싸먹었죠. 인기팔이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편성도 약했어요. 사실. 차라리 이거는 인기만으로 팔린다. 11번, 12번이 대끼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야. 땡큐고요. 좀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11번, 12번은 뭐 지우고 들어가고. 열어놓고 2번 쪽에 단통 맞건 5번, 4번, 8번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11번, 12번이 대끼리 맞건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잘라놓고 승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부상의만 7경주입니다. 한정간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사랑미소. 계속 뭐 입상하고 결국은 이제 승급을 해버렸는데 감량만 3kg 받았고요. 얘가 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저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정거리라고 했을 때 1200에 도전했기 때문에 또 말들이 별거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사랑미소는 한대건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에 7번마 사랑미소를 놓고 한대건은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뭐 이놈저놈 다 팔립니다. 1번마 썬레이드, 2번마 그린그린, 3번마 빅토리 브라운, 뭐 4번마 돌아온 군함, 6번마 시티 위너, 8번마 늘해랑, 금태, 꼭대기 마방 이적했어요. 양귀선 마방으로 김영감 마방에서 이적을 했고, 뭐 빅토리 브라운도 소식 오줄리 마방에서 윤영기 마방으로 이적을 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나필, 뭐 3번 돌아온 군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능력 부진 때문에 출전 정도 1개월 받은 거예요. 너무 이거는 말새끼처럼 안 뛰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출전 정도 1개월 받은 거예요. 이런 나필들도 추천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나필을 치르면 사랑미소의 파트너로서 이번 7경주를 한대건이 승부하느냐. 이게 한대건의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야, 나도 사랑미소는 봐. 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한 3-4방 까갖고 뭐 먹으면은 여러분들 능력이죠, 뭐. 근데 과연 경주를 사랑미소와 함께 더불어서 좀 더 쉽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시원하게 우리들이 돈 투자해놓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걸 한번 찾아보신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후회 없는 승부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의 경주인데 8마리 앞이들. 일단 뭐 지난번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3번 5썸 킹이지. 오경환 기수. 저희도 뭐 이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행검사 모습 때에도 장기 휴양 맞을 틈이어서 그렇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데뷔전에서는 역시나 뭐 끝걸음에서는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오경환 기수는 19주에서 이제 많이 얻어 타야죠. 그러니까 포기한 것 같은데 한번 오썸 킹이지는 뭐 충분감이고 문제는 이 1번 코리아 블레이드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 도입이 돼서 과연 이제 주행검사를 딱 보고 나서 입이 쩍 벌어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집니다. 아, 이게 뭐 말새끼야? 별거 없네. 이런 생각도 뭐 자꾸 드는. 아니, 이게 무슨 1억 2천이야. 아우,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주행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교 때는 괜찮아요. 상위권에 우아였나요? 네, 우아하고도 빵빵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칼을 갈아놨으니 뭐 열심히 타겠죠. 실전은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 자체의 자원이 주행검사 모습은 꽝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19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전에서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주행검사 대충 준비해 놓고 실전 제대로 준비해 갖고 때리는. 아마 배당판이 됐긴 될 거예요. 근데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아우 정말 재수없어. 무슨 말새끼 같지도 않고 망아지 같이 뛰어가고. 그에 반해서 이번 영광의 팩터는 다소 아쉬운 거는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왜 졌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연명한테 도전인데 선입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1번도 나중에 뛰겠지만 이번 영광의 팩터는 검증된 전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마 휘익도 주행검사 모습은 괜찮았던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풀빵이 났어요. 칼은 제대로 갈아놨는데 얼마나 걸음이 나올지. 실마 글로벌 진주도 상태는 좋습니다. 이 마필이 어떻게 지난번에 들어왔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솔직히 뭐 파샤를 제외하고서는 뭐 능력마가 없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파샤는 쉽게 왔다고 봤고 부착권에서의 싸움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간에 뭐 들어오긴 했지만 편성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접상형 8경주는요 3호 오성 킹이지를 넣고 1번이냐 2번이냐 뭐 두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번이 나온다면 5번 휘익과 7번 글로벌 질주인데 더 가져가서 뭐 돈이 되겠어 이게. 4번 넣고 2번 1번이냐 아니면 4번 넣고 2번 1번을 포기하고 5번 말 휘익과 7번 뭐 글로벌 진주를 가져가냐 이 고민을 한번 현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이만 구경주입니다. 12번의 PD 추천했고요. 1200m 뭐 별거 없어요 없기는. 근데 별거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3번 두바이 포워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 11월 10일날 이거 완전 개차관 됐죠. 예. 이게 2배를 시작했나? 배당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검증이 안 돼 있고 걸음이 안 보였던 마페드 틈 속에서 두바이 포워드는 선유권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뛴 거랑만 놓고 본다면 이걸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지난번 경주 편성보다 훨씬 더 약해진 편성을 갖다 놨으니 이거는 뭐 올줄리 마방에서 경주의 편성을 너무나도 잘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마 두바이 포워드가 검증이 안 돼 있고 지난번 경주 때에도 솔직히 두 번의 경주가 다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별거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편성은 정말 잘 맞았다. 4번을 놓고 한번 오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마마 쿠바의 열정은 1600m 데뷔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 괜찮아요. 얘가 생김새도 그렇고 오히려 찍어주는 주법인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장사형 나방은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서 솔직히 데뷔전 승부가 좀 약해요. 장사형 나방이. 근데 그래도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요즘은 또 편성이 약하면 또 때리더라고. 장사형 고독도 완전 것도 없고 시모 담양군주는 사실 데뷔전 때 걸음 보면은 막고 10원짜리 하나 못 사죠. 근데 난 데뷔전 때 왜 이렇게 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교 때 원성은 펄펄 날아다녀요. 이런 옆에 사고 치니까 관심 가져 보시고요. 6공화 당대여시는 선행 가서 혹시나 버틸까. 이러면 뭐 어록은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고요. 늦발동을 취입하고 이게 뭐 럭키블레싱도 이게 자꾸 순발력이 좋아지니까 선입권을 갖다 붙여놓는데 얘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취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입형의 각질인 마필이 좀 나아지니까 자꾸 선입권을 갖다 붙이는 건데 좀 참고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말이 끌고 나가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럭키블레싱도 아직은 완벽하게 다듬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상경마 구경주는요, 3번 두바이 포워드를 놓고 7번마 쿠바의 열정과 12번마 담양군주 이 두 마리 앞을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4번 놓고 7번, 12번. 4번 놓고 7번, 12번. 이 두 마리 앞을 우선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얼레벌레 못 올라오면 이거 당대하시는 분이 버티면 돈 아닌가, 이건? 근데 워낙에 지구력이 없어, 또 얘가. 참 괴력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초반 안쪽이면 네, 부산경 맞아 이경주입니다. 이건 막 골든 나이트예요. 주인공 기수가 정성을 뛰어났고 발전까지 하면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붙였었다. 뭐 돈인마이 상태는 좋아요. 2번 넣고 7번, 8번. 결승선 통과하고 7번 돈인마이 레츠런파크 부경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6번 트리니티는 좋아요. 날뛰기 이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하기가 있기 때문에 6번 트리니티 출발합니다. 7번 비룡의 후에는 선행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정말 잘 만들었고 나왔는데 6번, 7번. 가장 앞서고 그 뒤로 6번 트리니티 3번. 이 재미있는 편성이에요. 짜여져 있는 편성 자체가 짜임새가 상당히 있고, 저는 지난번 경주 때만 놓고 보진 않아요. 한 5개, 6개의 경주를 계속 꾸준히 보면서 이 마필들의 변화를 보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주를 보였던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필을 얘가 또 꼴값을 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철저하게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병신짓거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쏴야죠. 제대로 타이밍 만났고 제대로 돈 벌 구미를 만난 마필 한대건이가 이 마필 봐라 이런 병신 이런 마필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번 경기가 너무 기회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가 인기권의 마필도 한두 마리는 가져갈 생각이고요. 제가 가져가는 마필이 약간은 좀 등한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자체는 먹을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10경주만큼은 그래, 저 새끼가 저렇게까지 의학을 죽이고 있는데 내가 너가 하나 들어줄게. 내가 맞추면 나도 좋은 거니까. 그죠? 근데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부산경 마치 11경주고요. 1200m 12마리 마필들. 이해를 못하는 마필이 딱 2마리가 있어요. 자, 1번마 가보스타와 실로마 최강드림인데, 일본은 가보스타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했었죠. 원래는 이 마필이 3등급의 마필이었었는데 점핑 출전을 해서 매번 57kg, 56kg의 중량에서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52kg로 돌아오자 상위권에서 쉽게 입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건 뭐 조교사의 작전이 부담감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뭐 잘했다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가보스타는 뭐 최적의 정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된 승급전이에요. 52kg 중량.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지난번에 52에 점핑 출전에 달았는데 2차에서 승급했어. 근데 부담 중량이 다시 52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뭐 어차피 보면 재결위원들이나 핸디캐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해가 안 돼. 자, 실버 최강드림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 경주 때 9월 24일 경주에 상승세 이어오던 마필을 뜬금없이 대상경주에 출전을 시킵니다. 트리플라인과 파워블레이드, 석세스토리, 파이널 보스, 소통시대. 1등급의 쟁쟁한 마필들 틈에 얘를 우겨넣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병신 됐죠. 그러니까 말을 병신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출전을 시킨 건지, 그때 한 30마신이나 차이 났어요, 아마. 최강드림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봐오던 놈들이 아니라, 뭐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네. 내가 찢어지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뛰면서 C88 욕하면서 뛰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현등급에서는 그래도 견뎌력이 있죠. 예. 실로마, 최강드림. 아직까지는 뭐 한계라고 보지는 쉽지 않아요. 1200m에서는 뭐, 제주하는 2000m에 나가서 이지랄을 하고 싶었으니, 참. 이게 누구 생각일까? 마주의 생각일까? 조교사 생각일까? 욕심인가? 이해는 좀 안 돼요, 사실. 어쨌든 최강드림이 아직 더 벌 수 있는 상금도 있고, 2등급에 가서도 조금 더 다듬어지면, 11번을 뛰면서 4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입니다. 7번을 들어와 준 마필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마필을 길을 확 줄여놨으니,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잘 뛰겠죠? 시오 최강드림. 이 2마리 이상한 마필, 1번 마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8번 트리플 파티예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연전연승을 달리고 선의권에서 강당에 있었던 마필이 어느 순간부터 1400, 1800 막 들쭉날쭉으로 거리를 늘리더니 꼴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마방에서. 선의권에 전개가 되고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기상에서 임성실 기수라는 강당에 있는 기수라고 한다면
저는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괜히 말을 병신 만들어 놔서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성 트리플 파티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 이번 블루스톰은 선행하는 게 더 좋아요.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선행이 더 좋고, 이 7번 유성처럼도 마찬가지죠.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선행을 가서 못 버텨서 제가 지구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 휴양 갔다 온 이후에 선행을 간다면은 만약 3kg 감량이 주어져 있고 52kg 중량에서는 나름대로는 끝가는 모습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백기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자, 이렇게 선행형들이 약간 무뎌지는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다 보니까 선유권에 따라갈 수 있는 실용어 최강 드림과 일본마 가보스타가 조금 더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필 8번 프리플 파티까지는 살려놓으면서 이 세 마리의 마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변이 나온다면 이 3번 보헤미안과 5번 오박인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번, 1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부산 11경주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의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4, 5, 7, 열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3경주, 6경주인데 자, 그 중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10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고, 기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네, 서울경마 잘 취재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